네 번째, 타노마 오키스구의 정책. 타카주가 활동하는 시대는 10대 쇼군 도카와 이하루 하에서 타노마 오키스구가 막부 정치를 주도하는 타노마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규제가 많이 없었기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쉬웠습니다. 조타주도 그러한 흐름을 탔기에 성공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타노마 시대가 끝나고 마츠다이라 사다노부의 막부 정치 때에는 칸세이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개혁은 근검전략하며 문물을 장려하고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였기에 출판물에 관한 통제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업계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만일 서타주가 마츠다이라 사다노부의 막부 시대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며 저타주의 덕분으로 등장한 다양한 예술가들의 이름은 현대까지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타노마 오키스구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시절의 막부는 재정난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1657년의 레이데키의 큰 화재로 에도를 새롭게 재건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에도성, 즉 여러분들이 도쿄에 가보면 천수각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당시에 큰 화재로 소실된 천수각을 새롭게 세울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화재가 발생하기 50년 전에 후지산도 분화하였기에 거기에 따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 시절의 화폐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었고 게다가 기술력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채굴량도 적었기에 더더욱 막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와의 무역에서 일본에서 대금 지불을 할 때 금과 은으로 했기에 상당한 양이 해외로 유출되어 유통되는 화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네 번째, 에도 막부가 시작된 지 이미 150년이 지났기에 새롭게 개발할 몸과 밭이 한계에 달해 막부가 재정을 꾸릴 만한 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3대 쇼군이 이에미츠 때까지는 막부는 재정이 충분했지만 그 이후의 에도 막부는 항상 재정난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8대 쇼군 요시무네 때부터는 연공량, 즉 세금을 증가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른바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쌀의 생산량 증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막부가 거두어들이는 쌀의 인공량은 증가했지만 과잉 생산된 쌀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쌀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다른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서 쌀을 급료로 받는 무사들은 받는 쌀의 양은 똑같았지만 쌀의 가치가 떨어져 급료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부사들은, 즉 사무라이들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시장에 남아도는 쌀을 거두어들여 쌀의 유통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 정책은 잘 되지 않았고 여기에 메뚜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번성하여 교호의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쌀의 생산량과 유통량으로 물가를 조절했지만 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매년 일정한 양이 수확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물가를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노마 오키스구는 지금까지의 중농주의에서 벗어나 장사와 매매를 중시하는 중상주의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누마 오키츠구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같은 상품이나 품목을 취급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동업자 조직 카보나카마를 장려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쇼군인 요시무네가 공인을 하고 타누마 오키츠구가 번장한 것입니다. 막부는 카보나카마에게 물건의 구입과 판매를 독점할 권리를 주었고 그 대신에 막부에 헌금과 영업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막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원이 생겼기에 세수가 늘어났고 상인 입장에서도 물건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카보나카마 조직에 들어가지 못한 상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막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기에 타누마 오키츠구는 카보나카마를 더욱 장려하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정책은 수입품의 국산화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생각해낸 사람은 요시무네와 아라이 하쿠세키였지만 이것을 더욱 건장한 인물이 타누마 오키츠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대금으로 지불한 금과 은의 회수를 위해서 말린 해삼, 말린 전복 및 상어 지느러미를 중국에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금과 은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는 해외에서 거두어들인 은을 사용하여 난요 니슈긴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금화는 한입, 두입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매겼고 은화는 무게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금과 은의 대칭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것입니다. 즉 무게와 양에 따른 값어치 차이를 통일시켜서 즉 화폐를 일원화하여서 상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했습니다. 타누마 오키츠구는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새로운 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치바현에 있는 인바누마 간척공사도 하였습니다. 이 네 번째 정책인 간척공사가 성공하면 엄청난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공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은 지금의 홋카이도인 에조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개발도 목적이었지만 에조치 근처에 있는 러시아와의 무역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누마 오키츠구는 도중에 실각을 했기에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타누마 오키츠구가 실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82년 댕해에 의한 텐메이 대기근이 발생하여 이후 5, 6년간 일본 전체는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약 92만 명이 대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대기근이 지속되었는가라고 하면 대기근이 발생한 그 다음 해에 아사마야마가 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탓으로 화산재에 의한 작물의 피해와 분화에 따른 일사량의 저하 그리고 댕해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무장공기가 발생하여 약탈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위정자가 정치를 하여 하늘이 벌을 주었다는 생각이 민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누마 오키츠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타누마 오키츠구의 정남인 타누마 오키모토가 그의 부하인 사노 마사코토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타누마 오키츠구의 정남을 죽인 살인자인 사모 마사코토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살인을 한 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왜 민중들이 그를 신으로 모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 타누마 오키츠구의 정남이 살해당한 후 우연의 일치로 쌀값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을 하늘의 이치라고 어리석은 민중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민중들은 타누마 정권은 뇌물이 많은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타누마 정권에서는 관리자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타누마 정권은 정책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고 민간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에 민중들은 여기에 뭔가의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에도 막부는 민간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으면서 정책을 바꾸곤 했습니다. 즉 부패한 정권이었죠. 하지만 타누마 정권 때에 민중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 것은 그만큼 대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은 타누마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 타누마 정권의 주된 사업 중 하나였던 인바누마 간척공사가 1786년의 엄청난 비로 인해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 속에서 타누마 오키츠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만 했었지만 이 당시의 쇼군이 도카와 이하루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기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카와 이하루가 사망을 하자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2년 후인 1788년에 향년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습니다.